최근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이후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1.3%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 투자자들의 롱 포지션 청산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CME 선물 시장에서의 약세 흐름도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1일 불타오르는 코인 인사이트 파이어유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경제 이슈 그리고 코인 시장의 주요 흐름 오늘도 한 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파월의 통화정책 발언도 있었고요. 트럼프의 관세 시한 압박이나 GDP 지표, 또 백악관의 비트코인 전략 보고서 등 중요 이슈들 핵심만 쏙쏙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OMC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었던 대로 금리 동결이 나왔고요. 이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현재 금리 기조에 대해서 경제를 억누르지는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금리는 동결이 됐지만 노동시장에서는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라는 사실 말이죠. 크리스토퍼 월러라던가 미셸 보먼 같은 의원들은 0.25%의 포인트 인하 주장을 했지만 다수는 동결을 지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은 회의 직후 11만 6천 달러 선 밑으로 급락하면서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직까지는 연준의 방향성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 FOMC와 그 사이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파월의 발언과 함께 또 하나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이슈가 바로 이 무역 전쟁입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확정된 관세 발효일이다. 연장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고요. 인도에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15%대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주 뒤에 이제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8월 1일을 그 전에 우리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국은 15%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에서는 관세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영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은 계속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GDP 성장률 발표가 됐죠. 사실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2분기에 무려 3%나 성장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1분기 때는 마이너스 0.5%의 역성장을 보였었죠. 소비 증가와 함께 수입 감소가 이번 2분기에는 반등을 견인을 했습니다. 다만 민간 투자와 수출은 줄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기업이 설비 투자에 소극적이고 글로벌 수요도 둔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가 경제를 버티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아직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다음 GDP 발표는 8월 28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정 체크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건 사실상 고용과 임금 흐름도 괜찮다는 뜻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한 것에 대한 임금으로 보상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용 GDP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실제 고용 지표는 어떠했을까요? 미국 민간 고용이 10만 4천 명 증가된 것으로 간밤 또 데이터가 확인이 됐습니다. 서비스 중심으로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특히 레저나 금융업, 건설업 등에서의 고용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교육이나 보건 쪽의 분야는 되려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놓고 ADP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고용과 임금은 건전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8월 1일 발표되는 공식 고용보고서의 선행지표의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정말 주목할 만한 뉴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미국의 백악관이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고로 채택하겠다라는 계획을 공식 발표한 게 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백악관은 22쪽짜리 디지털 자산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핵심 내용 크게 5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금이나 달러처럼 외환 보유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CFTC한테 비증권형 코인 현물 시장 관할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고 CBDC는 금지하겠다라는 내용. 네 번째는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명확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디파이 AML 기준 마련과 과세 개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금융 준비 자산으로 격상시키는 분위기인데요. ETF 승인이나 제도화 그리고 외환 보유고 채택까지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뒷받침만한 정책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의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이후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1.3%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 투자자들의 롱 포지션 청산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CME 선물 시장에서의 약세 흐름도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지금 거시경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횡보는 일시적으로 쉬어가자라는 분위기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폭을 그래도 모두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1만 7,800달러 선을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6만에서 18만 달러 사이의 가격 횡보가 비트코인 쪽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지금이 이더리움이 크게 움직이기 직전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술적 신호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이 현재 약 3,8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인데 애널리스트들은 4,0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상승 삼각형 패턴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16,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의 현물 ETF는 지금 18일 연속으로 자급 유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샤프 게이밍 같은 기업들의 보유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발행량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80만 이더리움인데요. 시장의 수요는 200억 달러 수준으로 수급 불균형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MACD 기준으로 골든 크로스도 발생을 하는데 과거 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2000% 폭등한 사이클이 나왔었다라고 하고요. 이번 시장에서 조용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코인이 또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도지코인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지코인은 최근 0.23달러를 돌파하면서 기준적으로도 이중바닥 패턴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무엇보다도 이번에 고래 투자자들이 1억 3천만 개 도지를 매수해주면서 지지선을 형성한 게 특히 시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고래들의 전략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강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파이어 차트에서 주요 코인들의 움직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0%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0.78%를 지나가고 있고요. 테더의 도미넌스는 4.25%입니다. 전반적으로 파이어 프라이스 98%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 1시간 동안 가격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는 1시간 안에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파이어 스코어 같은 경우는 50%가 가격 상승을 그리고 16%는 보합권을 33%는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RSI 시그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조지표 측면에서의 가격 상승과 하락을 의미하는데요. 일단은 숏에 대한 비중이 조금은 더 높은 모습이고요. 그것보다 더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파이어 시그널 같은 경우도
90%가 숏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약세 흐름이 조금은 더 강할 수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4일 추세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도 현재 93%가 가격 하락을 가리키고 있어서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꼭 감안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주요 코인들의 현재 위치 또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롱과 숏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11시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숏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었고요. 그 뒤로는 파이어 라인 아래를 밑도는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은 그 캔들 위로 가격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와 단기에 대한 트렌드 라인이 모두 하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새벽 시간에 비트코인이 11만 6천 달러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FOMC 발표 시점이었죠. 내려가면서 일부 추세 지지 라인을 깨는 모습이 나오면서 밑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바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지 구간에서는 11만 6,600달러 선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와 장기의 저항 구간의 중심부인 11만 8,000달러를 재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과는 그래도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파이어라인 위에를 조금 더 강하게 윗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어제 저녁에 숏에 대한 시그널이 먼저 떴었고요. 그 뒤로는 파이어라인을 중심으로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FOMC 회의 때 길게 밑꼬리를 달긴 했지만 바로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놓고는 일단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는 강한 지지나 저항을 돌파해서 어느 쪽으로 추세가 이어질지를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 구간으로는 3,700달러 선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저항 구간으로는 3,850달러 이상을 좀 그려보셔야겠습니다. 저항을 뚫고 돌파를 했을 때 앞에 시황에서 점검을 했던 것처럼 이 4,000달러를 뚫게 된다면 강한 이 삼각형 패턴을 상승으로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우리가 홀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도지에 대한 차트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도지 같은 경우는 이미 3일 전에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그 뒤로는 파이어 라인에 대한 저항을 막고 계속해서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는 차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트렌드 라인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단기 추세 안에서도 지지와 저항 안에서의 횡보가 이어지고 있고 또 장기 추세 안에서도 일단은 하락 라인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0.21달러를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상승 돌파로는 0.22달러를 추가적으로 넘어주는 게 첫 번째 관문처럼 보입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저항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1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에서도 확인해 보셨지만 일단 미국 쪽에서는 크립토, 코인에 대한 정책은 명확해지고 있고 코인이 새로운 자산으로 편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관세 이슈는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만 나와준다면 확실히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설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기대감을 안고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암호화폐들 전반적으로 미국 시간 외에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코인 이슈들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 파이어 차트를 직접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 통해서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안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오전 저희와 함께 시황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시황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